전망이 좋은 방.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2부. 제16장. 조지에게 거짓말하다. 하지만 루시는 그 봄 이후로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관습과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감정을 억누르는 능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위험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깊은 흐느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실에게 차 마시러 안 갈 거야. 엄마한테 전해줘. 편지 좀 써야 해. 라고 말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행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이 느껴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몸이 요구하고 마음이 변모하는 사랑.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랑이 이제 세상의 적으로 다시 나타났고 그녀는 그 사랑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바틀릿 양을 불렀습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싸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진짜와 가짜 사이에는 싸움이 있었고 루시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어두워지고 기억 속 풍경이 희미해지고 책 속 단어들이 사라지자 루시는 예전의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붕괴를 극복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며 진실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세실과 약혼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그녀는 조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추악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그를 결코 격려하지 않았다. 거짓이라는 갑옷은 어둠 속에서 교묘하게 만들어지며 사람을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으로부터도 숨깁니다. 루시는 잠시 후 전투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뭔가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촌이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레빗이 선생님 소설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바틀릿 양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출판된 사실도 모른다고 말했다. 엘리노어는 본래 말이 없는 여자였다. 그 장면 중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에게, 그거 아세요? 그녀가 되물었다. 그들은 언덕 위에 있고 플로렌스는 저 멀리 있어요. 루시아, 난 완전히 정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비꽃이 있네.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샬럿, 어떻게 그 여자한테 말했어요? 말하기 전에 생각해봤는데 분명 당신일 거예요.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하며 물었다. 2월의 그 끔찍한 오후에 대해서요. 바틀릿 양은 진심으로 감동했다. 오, 루시 예약. 루시가 그걸 책에 안 적었니? 루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네, 그럼 엘리너 라비시는 다시는 내 친구가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말했나요? 그냥 우연히 로마에서 그녀와 차를 마시던 중대화 중에. 하지만 샬럿, 짐 싸면서 한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도 말 못하게 했는데 왜 데빗이 양한테는 말했어? 엘리노어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내 신뢰를 저버렸어. 그런데 왜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왜 누군가 뭔가를 말하는 걸까? 그 질문은 영원불멸했고 바틀릿 양이 그저 희미한 한숨만 내쉬며 대답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녀는 인정했다. 다만 해를 끼치지 않았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녀는 엘리너에게 극비로 말했다. 루시는 자증이 나서 발을 굴렀다. 세실이 우연히 저와 에머슨 씨에게 그 구절을 큰 소리로 읽어줬어요. 에머슨 씨는 화가 나서 저를 또 모욕했죠. 세실 몰래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정원을 걸어 올라가는 길에 세실 몰래 바틀릿 양은 자책감과 후회에 빠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 루시난 절대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죽는 날까지 절대 내 미래가. 알아요. 루시가 그 말에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제 왜 세실에게 말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출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레빗이 양에게 이미 말했고, 그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이번에는 바틀릿 양이 움찔했다. 하지만 사촌의 교활함이 경멸스럽게 소녀가 말했다. 한 번 한 일은 다 한 거잖아요. 저를 정말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셨네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바틀릿 양은 생각할 수 없었다. 활기 넘치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그녀는 방문객일 뿐 보호자가 아니었고 그것도 불명예스러운 방문객이었다. 소녀가 필요한 분노를 터뜨리는 동안 그녀는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었다. 하지만 누시는 봄 이후로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관습과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감정을 억누르는 능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위험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깊은 흐느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실에게 차 마시러 안 갈 거야. 엄마한테 전해줘. 편지 좀 써야 해. 라고 말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행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이 느껴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몸이 요구하고 마음이 변모하는 사랑.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랑이 이제 세상의 적으로 다시 나타났고 그녀는 그 사랑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바틀릿 양을 불렀습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싸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진짜와 가짜 사이에는 싸움이 있었고 루시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어두워지고 기억 속 풍경이 희미해지고 책 속 단어들이 사라지자 루시는 예전의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붕괴를 극복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며 진실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세실과 약혼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그녀는 조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추악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그를 결코 격려하지 않았다. 거짓이라는 갑옷은 어둠 속에서 교묘하게 만들어지며 사람을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으로부터도 숨깁니다. 루시는 잠시 후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뭔가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촌이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레빗이 선생님 소설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바틀릿 양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출판된 사실도 모른다고 말했다. 엘리노어는 본래 말이 없는 여자였다. 그 장면 중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에게, 그거 아세요? 그녀가 되물었다. 그들은 언덕 위에 있고 피렌체는 저 멀리 있어요. 루시아, 난 완전히 정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비꽃이 있네.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샬럿, 어떻게 그 여자한테 말했어요? 말하기 전에 생각해봤는데 분명 당신일 거예요.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하며 물었다. 2월의 그 끔찍한 오후에 대해서요. 바틀릿 양은 진심으로 감동했다. 오, 루시 예약, 루시가 그걸 책에 안 적었니? 루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네, 그럼 엘리너 라비시는 다시는 내 친구가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말했나요? 그냥 우연히 로마에서 그녀와 차를 마시던 중대화 중에. 하지만 샬럿, 짐 싸면서 한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도 말 못하게 했는데 왜 레빗이 양한테는 말했어? 엘리노어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내 신뢰를 저버렸어. 그런데 왜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왜 누군가 뭔가를 말하는 걸까? 그 질문은 영원불멸했고 바틀릿 양이 그저 희미한 한숨만 내쉬며 대답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녀는 인정했다. 다만 해를 끼치지 않았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녀는 엘리너에게 극비로 말했다. 루시는 자증이 나서 발을 굴렀다. 세실이 우연히 저와 에머슨 씨에게 그 구절을 큰 소리로 읽어줬어요.
에머슨 씨는 화가 나서 저를 또 모욕했죠. 세실 몰래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정원을 걸어 올라가는 길에 세실 몰래 바틀릿 양은 자책감과 후회에 빠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 루시난 절대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죽는 날까지 절대 내 미래가. 알아요. 루시가 그 말에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제 왜 세실에게 말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출처를 아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레빗이 양에게 이미 말했고, 그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이번에는 바틀릿 양이 움찔했다. 하지만 사촌의 교활함이 경멸스럽게 소녀가 말했다. 한 번 한 일은 다 한 거잖아요. 저를 정말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셨네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바틀릿 양은 생각할 수 없었다. 활기 넘치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그녀는 방문객일 뿐, 보호자가 아니었고, 그것도 불명예스러운 방문객이었다. 소녀가 필요한 분노를 터뜨리는 동안 그녀는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잊지 못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 누가 그 남자에게 그걸 줄 수 있겠어? 지금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 당신 때문이야. 세실이나 샬롯도 당신 때문이 아니야. 난 완전히 공경에 처해 있어. 미칠 것 같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당신을 불렀어. 채찍 든 사람이 필요해. 바틀릿 양은 동의했다. 한 사람은 채찍을 든 남자를 원했다. 그래 하지만 동의해봤자 소용없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여자들은 계속 수다 떠는 거야. 여자들이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 난 항상 그 애가 사기꾼이라고 했어. 얘야. 어쨌든 그 말은 내 공로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말이야. 아버지가 목욕 중이라고 말했을 때부터 말이야. 아,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가며 우리 둘 다 엉뚱한 짓을 저질렀잖아. 조지 에머스는 아직 저 정원에 있는데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 아니면 안 되는 걸까? 알고 싶어. 바틀릿 양은 완전히 무력했다. 자신의 노출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고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고통스럽게 충돌했다. 그녀는 힘없이 창문으로 다가가 월계수 잎들 사이에 있는 캐드의 하얀 플란넬을 찾아보려 애썼다. 베르톨리니에서 저를 로마로 급히 데려가셨을 때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베르톨리니와 다시 통화할 수 없나요? 나는 기꺼이 하늘과 땅을 옮기고 싶습니다. 좀 더 확실한 걸 원해. 루시가 경멸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하고 얘기 좀 해봐. 당신이 약속을 어긴 탓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으니 적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니겠니? 엘리너 라비시는 다시는 내 친구가 되지 않을 거야. 정말로 샬럿은 자신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옛돈은 아니오. 주세요. 옛돈은 아니오. 신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조지 에머스는 테니스 공을 손에 들고 정원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좋아, 루시는 환한 손짓을 하며 말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그에게 말해야겠어.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사촌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일이라는 것을 곧바로 깨달았다. 안녕, 에머슨. 프레디가 아래에서 소리쳤다. 잃어버린 공을 찾았어? 잘했어. 차 마실래? 그러자 집 테라스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오, 루식, 정말 용감하시네요. 존경스럽네요. 그들은 조지 주위에 모여들었다. 조지는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온갖 잡동사니 엉성한 생각들, 은밀한 갈망들을 내려놓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그를 보자 그녀의 분노는 사그라들었다. 아, 에머슨 부부는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말을 하기 전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억눌렀다. 프레디가 그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원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빨리 끝내자. 자, 물론 방에 있어야죠. 루시, 괜찮겠어.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불쌍한 루시 그녀는 손을 뻗었다. 어디를 가든 불행만 가져오는 것 같아. 루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렌체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떠올랐다. 짐 싸는 것, 촛불, 문에 들이운 바틀릿 선생님 모자의 그림자까지 두 번 다시 비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사촌의 애무를 피해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을 안내했다. 잼 좀 드셔보세요. 프레디가 말했다. 잼이 정말 맛있어요. 조지는 덩치가 크고 옷차림이 헝클어진 채 식당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 조지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아니요, 먹을 게 없어요.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 루시가 말했다. 셜록과 나는 에머슨 씨에게 원하는 걸 다 줄게.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녀는 일요일에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응접실에 있어요. 괜찮아요. 가세요. 그는 노래를 부르며 떠났다. 루시는 테이블에 앉았다. 바틀릿 선생님은 몹시 겁에 질려 책을 집어들고 읽는 척했다. 그녀는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에머슨 씨, 저는 이 일을 맡을 수 없어요. 당신과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제가 여기 사는 동안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문을 가리켰다. 싸움은 싫어요. 제발 가세요. 무엇? 논의할 것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가세요. 바이스 씨를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뜻이 아니죠. 그는 바틀릿 양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말했다.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 줄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저속함에 지친 듯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정말 우스꽝스러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자 그의 말이 그녀의 말을 짓누르며 엄숙해졌습니다. 바이스와 함께 살 수는 없어. 그는 단지 아는 사람일 뿐이야. 그는 사교와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지. 그는 누구와도, 특히 여자와도 친밀하게 지내서는 안 돼. 그것은 세실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바이스와 이야기하면서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나는 거의 논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지만 내가 해본 적 있어? 그는 책이나 그림 같은 것만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내가 입을 열 거야. 어쨌든 너를 잃는 건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사람은 보통 스스로의 기쁨을 거부해야 하잖아. 내 세실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도 참았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위대한 화가들의 이름을 잘못 발음해서 그가 음지라는 걸 국립미술관에서 처음 봤어. 그러고 나서 그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고 우리는 그가 친절한 이웃에게 어리석은 장난을 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지. 그게 바로 모든 곳에 있는 그 남자야. 사람들에게 그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생명의 형태의 장난을 치는 거지. 다음에 너를 만나서 그가 너와 내 어머니를 보호하고 충격을 받든 안 받든 내가 결정해야 할 때 충격을 받도록 가르치는 걸 봤어. 다시 세실이 된 거야. 그는 감히 여자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아. 그는 1000년 동안 유럽을 억압해온 그런 사람이야. 그는 삶의 매 순간 당신을 형성하고 무엇이 매력적이고 재밌고 여성스러운지, 남자가 무엇을 여성스럽다고 생각하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여자 중에서도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 대신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목사관에서 두 분을 다시 만났을 때도 그랬고 오늘 오후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키스했어요가 아니라 책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좀 더 자제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겁먹었고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저에게 가라고 하고 그 엄청난 일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루시는 매우 좋은 말을 생각해냈습니다. 바이스 씨가 제 말을 들어주길 바라신다고 하셨죠. 에머슨 씨, 당신이 그 버릇에 걸렸다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조잡한 책망을 받아들여 불멸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지.
그리고 갑자기 지친 듯 주저앉았다. 나도 근본적으로 똑같은 짐승이야. 여자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남자와 여자는 정원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싸워야 해. 하지만 난 분명 그 남자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널 사랑해. 그는 생각했다. 그래, 정말 더 나은 방식으로. 내가 널 품에 안고 있을 때조차도 내 생각을 가지길 바라. 그는 루시를 향해 팔을 뻗었다. 루시, 빨리 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 없어. 봄에 내가 왔을 때처럼 내게 와. 나중에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 그 남자가 죽은 이후로 널 아껴왔어.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안 돼. 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거야. 하지만 온 세상이 찬란한 물과 태양으로 물들 때 다시 널 만나. 내가 숲을 헤치고 왔을 때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불렀어. 나는 살고 싶었고 기쁨의 기회를 갖고 싶었어. 바이스 씨는요? 루시는 칭찬할 만큼 침착하게 말했다. 그분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제가 세시를 사랑하고 곧 그의 아내가 될 거라는 사실 말이에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겠죠. 하지만 그는 그녀를 향해 테이블 위로 팔을 뻗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무엇을 얻으실 계획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말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모든 것을 다 한 듯 그는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불길한 징조처럼 앉아있는 바틀린 양에게로 돌아섰다. 이번에 두 번째 온다고 해서 당신이 우리를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녀의 길고 좁은 머리가 마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부수듯 앞뒤로 흔들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점다는 게 중요해. 그는 바닥에 떨어진 라켓을 집어들고 나갈 준비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루시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확신이 중요해. 사랑과 젊음이 지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중요해. 두 여자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마지막 말이 헛소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말까? 그 사기꾼, 그 녀석이 좀 더 극적인 마무리를 시도하지 않을까? 아니다. 그는 분명히 만족한 듯했다. 그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그들을 떠났다. 그들이 복도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가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 집 뒤편 말라붙은 고사리 덤불을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혀가 풀렸고 그들은 은밀하게 기쁨을 터뜨렸다. 오, 루시아 돌아와어.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루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아직은. 뭐, 그 녀석이 재밌긴 하네. 그녀가 말했다. 내가 미친 거 아니면 그 녀석이 미친 거고. 난 후자라고 생각해. 샬럿, 너랑 한 번 더 얘기해봐.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내 추종자가 다시는 날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바틀릿 양 역시 악당 같은 짓을 했습니다. 글쎄, 그런 정복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있는 건 아니잖아. 얘야? 아, 정말 웃으면 안 돼. 아주 심각한 일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넌 정말 현명하고 용감했어. 우리 시절 여자들과는 정말 달랐지. 그들에게로 내려가자. 하지만 바깥 세상으로 나가자 그녀는 멈칫했다. 어떤 감정, 연민, 공포, 사랑. 하지만 그 감정은 강렬했다. 그녀는 가을이 왔음을 직감했다. 여름이 저물고 있었고 저녁은 썩어가는 냄새를 가져다 주었다. 봄을 연상시키는 그 냄새는 더욱 애처로웠다. 무언가 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을까? 격렬하게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가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고 다른 나뭇잎들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땅이 다시 어둠 속으로 재빨리 빠져들고 윈디 코너 위로 들이운 나무들의 그림자는 안녕, 루시. 두 분 빨리 오시면 다음 세트 촬영할 만큼 빛이 남아요. 에머슨 씨는 가야만 했어요. 정말 귀찮은데 네 명을 다 망쳐놨네. 세실, 테니스 좀 쳐봐.
걔 진짜 잘하는 친구야. 플로이드 마지막 날이잖아. 우리랑 테니스 한 번만 치자. 세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하는 프레디. 난 운동선수가 아니야. 오늘 아침 내가 잘 말했듯이 책 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들이 있어. 나도 그런 놈이라는 걸 인정하고 너한테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루시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어떻게 세실을 한순간이나마 참을 수 있었던 걸까? 그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고 그날 저녁 그녀는 약혼을 파기했다. 다음 영상에서 제17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